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윤정이는 퇴근길에 마주친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따라가자 한 노인이 쓰러져 들것에 실려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던져두고 구급대원을 도왔어요. 노인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고 이마엔 검붉은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굳은 턱선과 입술 모양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는 바로 20해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자 박도윤이었습니다. 정희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의료진이 병원 안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지만 그녀는 그저 멍하니 그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입에서 조용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정희는 이끌리듯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흰 복도,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도윤 환자님, 의식 없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발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벽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귀는 자신을 속이길 바랐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그녀의 딸 박하린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하린은 간호사에게 보호자 서류를 내밀며 다급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휘날렸고 그녀의 얼굴엔 눈물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이 왜 그 남자 옆에 있는지, 어떻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비에 젖은 코트 끝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세월이 그날로 되돌아간 듯 숨이 막혔습니다. 간호사가 할인을 안내해 병실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발걸음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병실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댄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에서 맴도는 기억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도윤이 떠나던 날 싸늘한 말 한마디, 그리고 어린 할인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는 어깨를 떨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 한켠의 벤치에 앉은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들려주는 병문 안의 웃음소리, 의료기기 삑삑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그녀에겐 멀게 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했어요. 내 딸이 왜 그 사람 곁에 있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젖은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혼란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오래된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센터 앞에는 늦은 봄 햇살이 고요히 깔려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꽃집에서 막 배달을 마치고 난 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곳으로 향했어요. 전화를 건 이는 오랜 이웃인 간호사였고 하린 씨가 요양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무심히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곳에서 할인의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흰 가운을 입고 환자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고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발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 박도윤 환자님 식사하셔야죠라며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창문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할인이 환자 침대 옆에 앉아 죽을 식혀주고 있었어요. 머리맡에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딸이 전 남편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둔 그 거리감이 인생의 세월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의 눈빛에는 순수한 연민만 있었고 아무런 의심도 없었어요. 한편 도윤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는 그녀가 자신을 환자님이라 부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의 평온을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이불을 꼭 쥐며 침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사라져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서 두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실 밖에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래된 분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저 애가 왜 거기 있는 거야? 정희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할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일도 모른 척해야 할지. 그녀의 시선은 공허하게 벽시계를 향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지만 생각은 제자리였습니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양센터 복도에는 환자 보호자 몇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속에 섞여 잠시 병실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도윤의 곁을 지키며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손길에는 피 한 방울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비어있는 면회실 문틈으로 봄바람이 스며들었고 꽃향기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세상이 잔인하게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문 밖을 나서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끝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할인이 봉사 끝나고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양센터 정문 앞 벤치에서 손에 커피를 쥐고 있었죠.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활짝 웃으며 동료 간호사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이 상처받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숨기고 있자니 시간이 모든 걸 뒤틀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을 미뤘습니다. 그 순간 병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도윤 환자, 오늘 오후 정밀 검사 예정입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운명은 그녀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하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정희는 불이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젖은 수첩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할인의 눈빛 속 분노와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쓸려나가듯 아팠습니다. 결국 정희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도시의 밤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발밑에 무릉덩이가 비칠 때마다 그 속에 할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 공원, 그리고 딸의 학교 앞을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할인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할인이라는 이름이 수십 번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변 근처 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경찰 순찰차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여인,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단번에 그게 할인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할인아. 그 소리에 할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에는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배신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정희는 다가서려 했지만 할인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아빠를 환자로만 알았어요. 그 사람을 돌보면서 위로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할인은 수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젖은 종이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두 사람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땐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아무 말도 듣기 싫어요.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젖은 바닥을 짚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강물은 천천히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병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센터 직원들은 그녀의 공백을 느꼈지만 누구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사이 도윤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가족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도윤은 기계음 사이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에게 당신이 해야 할 말을 하세요.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불빛이 불규칙하게 깜빡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서며 입을 막았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히 움직였고 기계음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허공을 향했습니다. 도윤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말하지 못한 진실뿐이었습니다. 도윤의 장례식장은 한낮의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윤정이는 검은 옷깃을 여미며 상주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어요. 하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했고 손에는 구겨진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할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그 편지를 도윤의 유품 상자에서 직접 찾아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결국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아빠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은 없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먹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엄마가 울면서 내 손을 내게 맡겼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 그때 나는 겁이 났다. 아빠로 사는 게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친 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언젠가 내가 날 원망하더라도 널 지켜보며 속죄하겠다. 하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지며 마지막 문장이 흐릿해졌어요.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리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람이 평생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지운다 해도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할인 눈빛은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어쩌면 용서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한편에는 여전히 도윤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속엔 할인, 넌 내가 살아있던 이유였다는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동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날 저녁 꽃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향긋한 프리지아 냄새가 퍼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도윤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손질하며 고요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창밖을 바라보니 할인이 가게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눈빛이 조용히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정희는 꽃잎을 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긴 세월을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하리는 혼자 책상에 앉아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리나,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답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나쁜 아버지였지만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하리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남해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잔디 위에 흩어진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윤정이는 버스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고 머리에는 흰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를 천천히 하린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기억나죠? 아빠랑 처음 여행 왔던 곳이에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닷가 길을 따라 걷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래 위에는 바람에 쓸린 조개 껍질과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하린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야 용기가 나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정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세월이 둘 사이의 틈을 메우고 있는 듯 했어요. 바다 옆 작은 카페에 들어서자 커피 향과 파도 소리가 섞였습니다. 정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도윤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우리 셋이 다시 여기 오면 좋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습니다. 하리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오셨네요. 비록 늦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해안길을 따라 걸으며 옛 추억이 깃든 숙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무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윤과 자신,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하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참 아무것도 몰랐죠. 그녀는 사진을 모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모래가 사진 가장자리를 덮었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하리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지난 세월의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모래 위 사진을 날려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수평선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희와 하리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결 위에 부서지는 햇빛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린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하린은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서로 닿았습니다. 그날 남해의 바다는 오랜 기다림 끝에 모녀를 품어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하린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집은 낯설게 조용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윤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서류 몇 장과 오래된 인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박도윤 장학재단 설립 이사회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린의 이름이 수혜자 명단 맨 위에 있었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 윤정희 모녀 특별장학금. 그 글씨가 뚜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눈가가 서서히 젖었습니다. 하린은 병원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재단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했어요. 생전 고인은 본인의 남은 재산 전부를 재단 설립에 사용하셨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하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끝까지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보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죄책감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병원 창문을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며칠 후 하린은 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사, 교사, 그리고 복지사 몇 명이 모여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하린은 단정히 앉아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 장학금이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하린은 마음속에서 어떤 짐이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건 작지만 분명한 용서의 조각이었습니다. 정희는 딸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꽃집 한켠엔 하린이 대학 시절 졸업식 때 받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린이 돌아오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정희의 물음에 하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빠가 해주지 못했던 일을 제가 대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는 이제 슬픔보다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가게 문을 닫으며 창가에 도윤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초를 켜고 꽃 한 송이를 그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 됐죠? 당신이 바라던 모습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초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린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조용히 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해의 바람은 한결 따뜻했습니다. 푸른 언덕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작은 묘비 하나가 그 빛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다. 그 문장은 오랜 시간의 후회와 용서를 함께 품은 듯 했습니다. 윤정이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묘비를 덮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꽃은 봄날의 프리지아, 도윤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며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리는 어머니 옆에 앉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묘비 위의 이름을 손끝으로 따랐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용서예요. 두 사람은 잠시 묵념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이 멀리서 겹쳐 들려왔습니다. 세월의 끝에 이른 듯한 고요함이 그 자리를 감쌌습니다. 하리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건 도윤이 남긴 장학재단의 상징이자 그녀가 이어받은 새 이름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햇빛이 목걸이 위로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편해졌을까요? 정희는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편해졌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바람에 실려 묘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더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꽃잎들이 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자락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엔 흰빛이 더 늘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리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엔 여기 말고 아빠가 좋아하던 바다로 가요. 그 말에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가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진짜로 안녕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처럼 부드럽게 남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파도 위에는 은빛 햇살이 흩어졌습니다. 하리는 뒤돌아 한 번 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이제 슬픔 대신 평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서 언덕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